안녕하십니까. 아미노스토리의 문창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스트레스가 암을 부른다는 주제로 스트레스와 암과의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특히 암 환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스트레스를 받은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 스트레스를 겪었던 환자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암과 스트레스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을 하는 건지 아닌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우리 환자들이나 일반인들도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시킨다고 아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보자면 탄초라는 분은 암은 그 국가의 문명도하고 비례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파리의 암 발생률과 런던의 암 발생률을 비교를 했는데, 파리의 암 발생률이 4배 정도 더 높았답니다. 그래서 파리의 문명도가 런던의 문명도보다 훨씬 더 발달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인류학자이자 북극 탐험가였던 스테판슨이라는 분은 알래스카를 처음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암 환자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그 사업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의 암이 서서히 발생률이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이걸 보고서 어떤 이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을 하더라, 이런 결론을 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연구들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고 결정적으로 근거를 댈 만한 부분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 인정하는 부분은 스트레스가 암을 키운다. 즉 이미 기존에 있던 암인데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이 암세포가 성장이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암 환자들이 암이 발생이 되지 않을 그런 암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검사상으로 발견되는 그런 암으로 발전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환자를 이렇게 진찰을 하면서 과거력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환자의 많은 부분에서 한 암이 진단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줄 만한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자면 스트레스는 암의 성장에 영향을 준다. 즉 꼭 유발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가 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게 정말 스트레스란 그러면 뭐냐? 그럼 어떤 스트레스가 암에 그렇게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이 스트레스 정도는 셀리에라는 분이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3단계로 분류를 해 놨는데 1단계가 알람 스테이지, 즉 각성기입니다. 지금 이 스트레스 정도를 보는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정도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를 가지고서 측정을 합니다. 근데 각성기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상승을 하는데, 이때의 스트레스라는 것은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잠깐 스트레스가 있고 또 이완기로 들어가서 스트레스 없는 상태가 반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긴장도가 있으면서 또 이완계가 있으면서 사람이 훨씬 편안한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는 것보다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 건강에 더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단계는 저항기라고 합니다. 레지스탄스. 근데 이때는 스트레스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즉 또 스테로이드 호르몬 상태가 높아지는 거죠. 이때는 특징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높아졌지만 DHE라는 그런 호르몬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환자들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지고 건강에 지장이 줄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제 3단계 마지막 단계는 고갈기라고 합니다. 즉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더 이상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지쳐가지고 몸 안에서 만드는데 한계점에 달아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또 다른 말로 각성 호르몬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즉 각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를 정신이 맑게 하는 이게 바로 이 각성 호르몬이 하는 건데 이 호르몬이 바닥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기력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생활 의욕도 없고 업무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단계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면역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커지고 끝내 검사상에 발견돼서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기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 상태에서는 교감신경, 그다음에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은 긴장 상태에서는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편안한 상태에서는 면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어야 면역이 올라가는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교감신경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됨으로써 면역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또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적절하게 있을 때는 우리 건강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너무 고갈이 됐을 때는 모두 다 면역을 떨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런 기전으로 해서 면역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고요. 그 암 환자의 심리 변화를 잠깐 보자면 일단 암 환자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맨 먼저 반응을 하는 게 부정입니다. 나는 암이 뭔가가 오진이야. 내가 어떻게 암이겠어? 나는 암 아니야. 그리고 이 병원 돌아다니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 단계가 부정 단계고요. 다음에 이제 암이라는 것을 이제 확진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심리가 발동을 하느냐면요.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나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남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되게 우리 암을 가진 환자분들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주의보다는 남을 위한 이타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 암이 참 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암에 걸렸을 때는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내가 참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이 죄도 짓지 않고 살았는데 암에 걸렸다. 그런 분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계가 지나면 이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타협의 단계라는 건데요. 이때부터는 뭔가 이제 암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거고, 암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거고,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암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단계고요. 근데 대개 이 단계에서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암 환자들이 치료가 상당히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잘못 대처를 했을 경우에는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암 환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자의 암의 방향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에 보면은 우울 단계라는 게 있는데 되게 잘못 대처를 해서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암이 악화가 되고 진행이 돼서 여러 육체적인 통증도 많이 나오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지면 우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회복되기는 어렵구나 이런 단계가 됐을 때는 수용 단계로 들어갑니다. 즉 이제 삶에 대해서는 암을 이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건가 이때 대개 보면은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이 종교를 찾으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단계가 수용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암을 아까 1단계, 2단계에서가 초기 단계인데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보면은 몇 가지 사람 부류별로 해가지고서 한 4가지의 공통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자면 첫째, 이 암에 대해서 악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내 앞길에는 빛은 없고 암흑만 있고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이 악몽을 나는 절대 극복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악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암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도전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야.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암을 이길 자신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암을 하나의 자기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분들은 되게 잘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인생을 장애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냥 장애물이 있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 그렇지만 도전을 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것을 이겨낼 거야.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장애물이 있어. 그냥 암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지나갈 수도 있어. 또 아니면 말고 이런 그냥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극복을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멍한 상태입니다. 이 멍한 상태도 이제 악몽이라고 이제 겁을 먹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암에 대해서 암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멍한 상태나 악몽으로 반응을 하는 분들은 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암 치료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지가 답이 없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악몽이나 멍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치료에 대한 애호가 좋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암 환자들은 심리적인 부분이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고 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트레스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도전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암을 낳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또 암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에 임하려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100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암 환자들한테 권하고 싶은 이런 방법들을 보면 일단 운동입니다. 특히 햇볕을 많이 봐야 됩니다.
햇볕을 보면서 운동을 하면 유산소 운동도 되고 또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상이나 요가, 그 다음에 음악, 미술, 웃음 치료들이 환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경우 같으면 어떤 이완요법이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